저 지금 세금 내야 돼서 세금만 들어야 됩니다. 은행 대출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나. 마이너스 1억 쓸 수 있는데 이제 슬슬 그거 이제 뭐 받아 써서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보러 와요 박미 연예계의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주에서 올라올 때 기사를 읽은 것이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를 짓겠다. 이런 서울시 공급 대책 검토, 대치동 세택, 동부도로 사업소, 삼성동 서울의료원, 마이스 인근, 개포동 SH4호 구령마을 재개발 등 굉장히 큰 땅을 사들여서 2만 가구를 더 짓겠다. 이런 내용을 기사로 읽게 됐었습니다.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삼성동 의료병원도 다 밀어버릴 건가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 근처에 굉장히 중요한 병원인데 강남 북롱과 서울의료원 강남 삼성동, 대치동의 세택, 그 다음에 동부 도로 사업소, 아파트 건설 추진. 참 어이가 없는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이 금싸라기 땅에 어떤 식의 아파트를 질 것인가. 그렇다면 뭐 신혼 부부들이 들어가는, 아니면 5년차, 아니면 아기를 가지고 있는 어린 젊은 부부들, 또는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수지타산이 맞을까.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걱정이 앞섰습니다. 걱정이 앞선 만큼 오늘 갑자기 김현미가 서울의 아파트 물량 많다, 공급 확대 정책을 뒤집는 말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요한 주택 공급량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 공급 부족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신호탄을 쐈습니다. 이 멘트는 김현미 장관이 혼자 얘기했을 리는 없겠죠. 이 큰 말을 하면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날 텐데 이 얘기를 혼자 생각으로 짓거리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뒤에서 네가 총대 메고 다시 말 바꿔라 이렇게 했을까? 뭐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런 말을 쏴대면서 많은 신문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부동산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저 지금 7월 9월에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저것 크게 가지고 있는 집은 한 채지만은 좀 소소하게 가지고 있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없으면서 또 재산세도 올렸더군요. 9월에 내는 게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에 내는 것도 이제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강남에 2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작년부터 제가 수개월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이상의 재산세와 보유세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로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놀라시기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엔 빌리지의 집을 사실 전세만 놓고, 전세 놓는 것은 사실 저한테 순전히 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다 내주고 전세 급간 거 받아서 사실 나갈 때 20억 받았다면 20억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돌려줄 길이 없다면 현찰로 팔 수가 없는 거겠죠. 또는 팔려고 집을 마음 먹은 사람들도 지금 양도세가 1년 안에 집을 산 사람은 80%를 내라. 10억이 남았으면 8억을 나라에서 가져가고 2억은 본인이 불로소득으로 2억만 가져가라. 그 2억 안에는 등취득세도 있고 이자도 있고 또 그 집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서 꾸민 것도 있는데 뭘 남겨서 가져가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서로가 좀 비슷한 퍼센트를 가지고 가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 뺏어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 한 채 있는 것은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이제 점점 재산을 더 정리를 한꺼번에 재산을 정리하기는 좀 힘들고 저도 좀 발빠르게 하는 편인데 너무 강력하게 빠르게 모가지를 쥐어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를 돈 한 푼 못 버는 제가 뭐 소소하게 무슨 뭐 어떤 인간은 뭐 조회수를 올려서 무슨 돈을 벌어 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식의 그 문자를 놓는 이런 비인간적인 이런 인간한테 진짜 화가 나서 그냥 쌍욕을 해주고 싶습니다. 조회수 극한 거 시작부터 노란 딱지다. 노딱. 우리 회사 거는 전부 부동산 얘기를 해도 노딱. 정말 이제 회사 나오면은 이 방송이 하기 싫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루빨리 그냥 차라리 미국을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점점 조금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조세 저항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버리며 점점 상위권들은 사라져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도 힘이 되게 빠지는 그런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거 뭐 나오자마자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뭐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는데 계속 세금을 내려니까. 나이 들어서 60평생에 지금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사무실 가지고 조금 나오는 거 가지고 사무실 운행하면서 내 용돈 쓰고 있는 건데 이거마저 다 뺏어가겠다. 공산주의식 재산 분배가 시작이 된 것이겠지요. 이것을 앞다퉈 예견한 사람들은 사실 이미 많이 떠났습니다.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아는 0.1%들은 거의 뭐 지금 현재 서울에 또 심심하니까 올 때는 전세를 살거나 뭐 호텔에 있거나 이러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한 거는 너무 이게 정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때는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상류층, 중간층까지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재산이 이게 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말을 알아들어요. 자꾸 집 하려고 했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았느냐. 사실 이 핵심 지역들은 작년부터 올랐던 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오른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억이나 50억 선에 평당 1억을 바라보는 아파트들은 거의 똑같은 대등한 집값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요. 1억에서 더 오르면 2억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너무 힘든 얘기고요. 그래서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집을 수익을 많이 남긴 사람들은 빨리 세금이 많이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빨리 집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 시간은 흘렀고 저처럼 조금 뭐 많이 늦지도 않았는데도 뭔가 정리를 하려고 부동산을 내놓은 상태지만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제 스케줄과 모든 재산 관리를 해주고 있는 제 직원이 바라보고 있는데 다들 지금 숨막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뭐가 뚫려야 같이 뚫리는데 이게 뚫리지가 않고 자꾸 서로가 빚이 쌓여간다면 만일에 저도 세금을 못 내게 된다면 뭐가 자꾸 내라고만 하고 들어오는 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도 닫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큰 걱정거리가 앞섭니다. 이만큼 저희 나라는 부동산이 비중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80% 이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제만 해도 강남의 금싸라기에다가 2만 가구를 짓겠다. 큰 소리 뻥뻥뻥 치길래 이거 뭐 요즘 강남 1억까지 가고 뭐 아무리 대치동이라도 평당 7천 원 줘야 분양을 할 텐데 그곳에다가 그냥 막 퍼주겠다. 그 땅은 어떻게 노른자 위 땅들을 사들이려고 할까? 그냥 뺏으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아니면 그 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봐주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김 장관이 이런 식으로 김 장관은 1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 3천 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렇게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서울 수도권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쏟아지는 가운데서 나왔다. 이 여자가 얘기하는 5만 3천 가구로 이거 지금 지금 싫어하는 그 외곽 시골 쪽 아니었나요? 강남하고 시골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 아무 이 머리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멘트를 계속 쏟아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한숨만 쉬면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강남 사는 나도 잠실 살고 싶은데 날들어 왜 자꾸 저기 그 38선 옆에 거기 시골을 가려는 건가? 정말 싫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여자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조건 자기는 너무 많이 자기가 있는 동안에 공급을 많이 줬는데 더 이상 무슨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만 가구 수준에 내년에 절반이 2만여 가구로 급감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부동산 114는 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을 추진하는데 시장에선 이 기준이 정확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국토부는 분양 예정 물량과 후 분양 물량, 공공 임대 공급 물량 등 계산의 공급량이 확 늘었다. 읽는 저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요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어저께 강남에 2만 가구를 늘린다고 했다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뭐가 계산 주판에 뭐가 안 맞았던 것이죠. 이거 그냥 줬다가는 진짜 대한민국 망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거기 들어가 있는 2만 명만 박수치고 좋다 그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투표를 찍어주는 사람이 다 서민들이지 않냐. 서민을 위해 해줬는데 그 서민들은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면 그 서민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다만 얼마라도 강남에 집을 지면은 어떤 방법이라도 회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도대체 답이 안 나왔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특히 교수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주택보급은 통상 110%는 돼야 신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 서울은 100%도 못 미치고 있다. 자가 보유율 역시 40%에 그치고 있다.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100%도 안 되는 서울 이 수도권 안에 40%밖에 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세금만 올려가지고 들이 그냥 눈탱이를 쳐가지고 세금을 걷겠다. 집을 팔겠습니까? 10억 남았다고 할 때 8억 내놓으라 그러면 아까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2억 중에 집수리 좀 해주고 등치득세 내고 이자 부담했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팔고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쉽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렵게 자꾸 얘기해봤자 떠들어봤자 우리 부동산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 얘기합니다. 이야기해봤자 못 알아듣는 거 쉽게 얘기를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사람의 교수 적정 공급량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선호하는 주거 형태.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곳에 살고 싶은데 그곳은 들어갈 수가 없고 저기 먼 시골 땅으로 가라. 청주 옆에. 직장은 서울인데. 거기 갈 수 있나요? 하루에 길바닥에다 버리는 시간이 7시간. 청주 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청주에 월급이 적습니다. 일은 많이 하고 월급은 적으니까 누가 거기 똑똑한 애들이 가려고 그럴까요? 젊은 애들은 당연히 서울 시내에 있는 곳에 있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 대가리를 굴려가지고 강남 쪽에 한번 해볼까 했는데 자기네가 아무리 굴려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나라 망하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서민들 내 투표 찍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으아 들끓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은커녕 다음 정권은
못 이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지금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은 사람들 정말 깜빵 갈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일 난다는 것을 본인들이 저 잘 안 것이죠. 선호하는 주거 형태에 따라 수요가 변하면 가격이 오르게 마련인데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부동산 시장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아니다. 시장의 형성에 의해서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곧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오히려 값이 더 껑충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을 내다보게 된다. 이런 프로들, 교수들의 얘기를 읽게 됐습니다. 시장의 반발과는 별개로 김 장관 이거 삐 좀 해주세요. 이거 정말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뭐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어디 무슨 지사를 간대나 뭐 12년 해먹는 무슨 어디 무슨 지사 이런 사람들 한 12년 뭐 해먹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동네로 간다니까 그냥 뭐 말이나 그냥 막 뱉어내고 그리고 이 강남만은 절대 자기가 총대 메고 나중에 뭐 이렇게 될까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절대로 자기도 이 안에서는 나도 이거는 총대 메고 못 가겠다 이런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710 대책에서 6.17 대책에서 710 대책으로 또 하나가 또 나왔네요. 서울시내 유휴 부지를 발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 3도시도 이제 뭐 조금 외곽이지만 그래도 좀 시내 쪽인데 거기다가 더 높게 져가지고 하염없이 높게 계속 높게 져가지고 이제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도권 공급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뒤늦게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을 바꾼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차적으로 5가지, 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가 끝난 뒤 필요하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김 장관의 시각과 달리 바로 홍 부총리의 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가 딴 말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는 엊그저께 청와대 들어가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게 강남 다 풀어가지고 2만 가구 확 쏟아부어 이러더니 또 동계산 해보니까 어이 큰일 났다. 야야야 빨리 오라 그래. 요번에는 김현미 네가 정 때문에 또 가지고 또 하니까 제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만 그만두는데 제가 가서 그냥 간단하게 다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굿바이 그리고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나가지고 그건 아니다. 결론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기사 읽어서 여러분 뭐 제가 분석해 주는 게 가장 쉬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지금 세금 내야 돼서 세금만 들어야 됩니다. 은행 대출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나. 마이너스 1억 쓸 수 있는데 이제 슬슬 이제 뭐 받아 써서 이제 세금이 수천만 원 나오니까 7월 9월 뭐 수천만 원 나올 것 같네요. 죽겠다 죽겠어.